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민주당 집권 시절의 정책 78개를 무더기로 폐기하면서 본격적인 바이든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들이 낳은 신생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주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체자 신분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무려 78개의 오래된 이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시절 정책만 78개고 전체 숫자가 200개 넘는 것으로 다 외우기도 어려울 지경인데요. 무더기로 첫날부터 전임자의 정책을 다 없앤다. 미국의 대외 이미지는 물론이고 국정 신뢰에도 흠집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임 첫날에 쏟아낸 행정명령 대부분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조치 그리고 행정명령을 다시 취소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승리 직후 선거 캠페인부터 예고를 했던 바이든 지우기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ABB, Anything but Biden, 바이든 정책 외에는 다 좋다. 바이든 정책은 다 없애겠다. 이런 바람이 시작된 셈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주목받은 폐지 조항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제 취소됐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성 정체성 존중에 대한 행정명령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임 행정부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방지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폐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성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연방기관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운영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것이죠. 아울러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도 폐기를 하면서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금지한 자신의 첫 번째 행정부 기조를 다시 되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의 평등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없앴고 파리 기후협약은 탈퇴를 했습니다. 연방정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자원 채굴 입찰을 막고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전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도 역시 폐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취임 첫 100일 동안에 행정조치를 55개 정도 서명을 했는데 트럼프 후임자는 하루 만에 이를 다 능가한 그런 숫자가 아주 엄청납니다. 캐피털 원 아레나 실내체육관 취임 행사에서 대통령 문장이 붙은 책상에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트럼프 당선자 취임하면서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말투로 정책 폐기를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취소 목록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의 경기에 출전했던 스포츠 선수들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네. 여성 복싱 부문에서 모로코 출신의 성전환 선수가 상대 여자 선수를 몇십 초 만에 KO 시키면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는데 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 했죠. 정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신생아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 여기에서는 또 서류 미비자 또 원정 출사를 감행했던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는데 어제 이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네, 첫날부터 이 점도 폐지를 했죠. 트럼프가 불법 이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서류 미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그럴 전망입니다. 네, 그 조치는 수정 헌법과 부딪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어제까지도 줄곧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지주의라는 것은 수정헌법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법적인 논란이 크다는 여론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출생지주의에 대해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제도였다.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봐야 여기에 대한 명쾌한 불법, 합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또 소송에 나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건 뭐 대법원도 가고 뭐 그다음에 저 어딥니까? 뭐 미국 뭐 대법원이죠.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이런 게 과연 이렇게 고쳐질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고 합법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반복하고 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뭐 사인했겠지만은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재밌는 거는 이 걸프 오브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칸만으로 고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글쎄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큰데요. 마치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일본 정부에서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는 것과 흡사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도 외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동쪽 바다인 동해를 자기네식인 일본해, 니혼가이, Sea of Japan으로 고쳐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해와 일본해라는 이름이 둘 다 병기될 정도로 한국의 국력이 커졌는데 어쨌든 이름이 두 개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가 Gulf of Mexico,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을 Gulf of America, 아메리카만, 미국만으로 바꾼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멕시코만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으로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미국의 5개 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멕시코 동부 해안과 남쪽으로는 유카탄 반도와 쿠바가 접해 있는데요. 2주 전에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 기자회견에서 아메리카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명칭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뉴욕 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멕시코만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동안에 장려하겠다고 약속한 해양 석유 생산을 위한 최고의 장소다. 그리고 첫 임기 내내도 트럼프가 멕시코 정부와 워낙 많이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악감정 때문에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인 멕시코 감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힘의 논리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억 3천만 명의 멕시코 국민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이어서 멕시코의 해양 영토 이름까지 바꾸냐면서 격렬한 반미 감정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 멕시코를 상당히 얕잡아 보는 경향이 강했죠. 군대를 남부 멕시코 국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통해서 국경을 막고 주권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 계획을 계속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제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반이민 정책도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 이민자들을 싸잡아서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들로 지칭을 하면서 물리쳐야 될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네요. 어제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올해 이제 19살입니다.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18살의 뉴욕 대학교 1학년생이고 키가 2m가 넘습니다. 어제 검은색 정장 옷깃에 미국 국기 핀을 착용했는데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할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해맑은 얼굴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화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베런이 홀에 입장하는 모습과 손을 흔드는 것까지 주목을 하면서 20년 뒤에는 막내 아들 베런이 아버지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약간 아부성 그 글을 많이 올렸는데 옛 트위터인 X에는 베런은 이미 준비된 것 같다.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건 이미 보장된 것이다. 미래의 대통령을 보자. 이런 글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막내 아들 베런이 나이든 트럼프 아버지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뉴스 매체에 의존을 하는 것을 보고 인기 팟캐스트 채널에 출연을 하도록 해서 젊은 남녀 청년층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막내 아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고 장군감이다, 뭐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웃기죠. 네, 맞아. 네. 조지 부시 대통령 부자처럼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도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되라. 약간 아부성 발언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댓글이 올라온 거죠. 그냥 글이 올라온 거죠. 언론사에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네티즌들이 하는 말들인 그렇죠. 거죠. 온라인 네. 매체에서 이 같은 거를 네. 여과 없이 계속 그런 걸 보도하고 기사화하는 퍼뜨리는 거죠. 기자들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다른 뭐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네요. 그래서 차관 대통령은 되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2기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인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둘 다 아시아 국가로 판명됐죠. 유럽 싱크탱크인 유럽 외교위원회가 전 세계에 있는 24개 나라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당선이 당신네 나라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상 나라들 중에 부정 반응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한국 응답자의 67%가 트럼프 당선 취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고 좋다고 하는 응답은 11%에 머물렀습니다. 24%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한국 다음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한 나라는 영국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 취임을 가장 반긴 나라가 인도로 나타났는데요. 84%가 트럼프 취임을 좋다고 얘기했고 좋지 않다는 6%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부정적인 여론이 컸고 그 다음이 영국, 유럽 11개 나라, 스위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장 호의적인 나라가 1위가 인도, 그 다음이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브라질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트럼프 거부감 1위 나라에 오른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해 좋다라는 응답보다 나쁘다라는 응답이 높은 나라는 영국과 유럽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의 한국이 유일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바로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의 오랜 동맹국에서는 트럼프의 귀환을 애석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미리 합의했던 방위 분담금 조약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한국 상황에 비례해서 반면에 인도는 최근에 자신들의 라이벌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밀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행정부의 2인자로 불리우고 있는 J.D. 벤스 부통령의 부인이 바로 세컨드 레이디가 샌디에고 출신인 인도 여성인 점도 이 같은 여론에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미국의 정적으로 불리우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호감도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적인 전쟁을 러시아 측에 유리하도록 트럼프가 빨리 끝내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첫날부터 북한을 이 누클리어 파워라고 지금 불러서 이게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엄청난 위협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고 김정은도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앞서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써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모두 핵 확산 방지 조약이 공인하는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동시에 기자들과 응답을 주고받는 즉흥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 아직은 2기 대북 정책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에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가 다시 한번 북한 이 핵 문제에 관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저녁에 열렸던 군 관계자하고 함께 했던 무도회에서 다시 한번 또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한 겁니까? 취임 첫날 하루 사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두 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통 수권을 넘겨받자마자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김정은을 의식한 듯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 터프 쿠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시절이던 2017년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캠프 험프리스를 나란히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이번에도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 처음으로 소통을 한 해외 주둔 장병이 된 셈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개발자로의 관심도 표명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 또 지난해 8월에도 김정은은 똑똑하고 진짜 권력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양쪽 해변에 아름다운 콘도가 북한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김정은에게 말했다. 이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 또 속보가 나오네요. LA 다저스가 마무리 투수 커비 예이츠를 또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다저스는 아니 뭐 무슨 선수를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죠? 아까도 스포츠 시간에 악의 제국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선수를 싹쓸이하면서 이게 팬들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달에 월드 시리즈 2연패 굉장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커비 예이츠는 올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지난해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고 이 자책률이 1.17밖에 안 되고 33개 세이브를 기록했던 우투수인데 나이가 좀 많네요. 37살. 그런데 지금 계약 기간이라든지 계약 내용은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계약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취임사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당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이 정치인들과 각 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히 이 산불구호 이민정책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따가운 눈초리를 보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LA 카운티 공화당 측은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신이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전체를 계속해서 돌봐주길 기도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 X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이건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의장인 닐 오닐이 소셜 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을 되뇌면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겁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민주당 쪽은요, 의장 마크 라모스가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취임식은 원래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국가로 묶어주는 공유 가치를 상기시키는 게 목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는데 그가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틀린 것이고 또 적이라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그건 리더십이 아니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으로서 우리는 기회, 정의, 존중의 나라를 믿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걸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LA 카운티 민주당 의장뿐만 아니라 남가주에서 이제 선출된 그 지도자들 대부분이 민주당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의 의견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네. 주지사 좀 희망적이지만 조심스러운 어조로 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지속적인 원칙, 즉 공통점을 찾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걸 상기하게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불을 언급했는데요. 네. 치명적인 이튼과 팔리세이드 산불 이후에 남가주가 앞으로 긴 복구를 위해서 연방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해 중 하나에 직면한 이 순간은 파트너십 그리고 공동의 헌신, 또 상호 존중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게 한다고 전하면서요. 이러한 가치는 효과적인 정치, 또 의미 있는 액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산불로 연방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느꼈다 그럴까요?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어조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네요. 네, 확실히 달라진 달라졌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LA를 방문하고 연방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 미국인들이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공유 원칙이 일치하는 곳에선 자신의 행정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벤스 행정부와 협력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표하는 약 4천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LA 산불에 관련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듯한데요. 또 다른 정치인은 어땠습니까? 네, LA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 도브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산불 발생 이후 LA 지역의 연방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정치적 당파성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그의 레거시를 정의할 것이라면서 역사는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이 산불에 대응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그게 아니라면 이제 리더십 부족으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원들에게 갈퀴를 내려놓고 캘리포니아주에 시급히 필요한 재난 구호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조건 없는 연방 지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금요일에 이곳 LA를 방문해서 산불 피해 지역을 돌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을 총동원해서 복원하겠다고. 네. 네, 새로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자기 말 뭐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지난 이 트럼프 첫 임기 때 이 첫 탄핵 절차에서 연방 하원의 수석 탄핵 관리자를 지냈었고 또 트럼프의 비난을 자주 받고 있던 이 애덤 쉬프, 지금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 그분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네, 어제 애덤 쉬프 상원의원은
새로운 대통령 행정부의 시작을 알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가 미국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걸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주택을 건설하고 또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죄를 해결하고 또 최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가장 잘 맞는 경제를 고치기 위함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회를 늘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산불도 언급했는데요. 이달에 비극적인 산불로부터 캘리포니아주가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시프 의원은 또 자신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위협받고 우리의 가치가 공격받고 우리 커뮤니티가 악마화될 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애덤 시프 상원 의원이 어제 이제 아침에 이제 밝힌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녁 늦게 또 한 번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거는 뭐가 관련한 입장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의사당 난입 사태로 처벌받은 1,500명 거의 전원을 다 사면하자 네. 이에 대해서 애덤 시프 의원은 법치에 대한 병든 배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4년 전 법을 집행한 경찰관들, 반란군이 의사당을 습격했을 때 의원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버텼다고 전하면서요. 이 용감한 경찰관들이 구타당하고 짓밟히고 스프레이를 맞으면서도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경찰관들의 보호 아래 취임 선서를 했고 불과 4년 전에 폭력을 선동했던 그 신성한 홀에서 섰으며 그의 첫 번째 취한 액션 중 하나가 그들을 사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병든 배신이고 법 집행관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더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분들의 그 전격 사면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범법자 아닙니까? 그럼요. 폭력을 행사했고 그럼요. 의사당을 습격해서 다 때려 부시기도 하고 사상자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좀 오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퇴임하기 전에 말입니다. 자기 식구들도 다 화면해버리고 뭐 리즈 체니 뭐 앤토니 파우치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무슨 어떤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재판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선제적 사면이다. 저는 선제적 사면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말이죠. 네, 그거하고 그 의사당에 난임했던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거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건 폭력이 들어간 거라서 만약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범법을 행해도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거는 나중에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들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이 아들을 사면했을 때부터 이 사면은 좀 문제가 네.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제 취임식에 맞춰서 이곳 LA에서는 또 반대 시위가 열렸죠. 여기에도 뭐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입장을 밝혔다는데. 네, 트럼프 아젠다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 특히 여기엔 이제 추방 금지라고 불린 이 집회가 어제 보일하이츠 마리아치 플라자에서 열렸는데 포모나를 지역구라는 민주당 소속 노마 토레스 의원은 라틴계 가족과 소외된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이런 시위자들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히스패닉 아메리칸들은 미국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되는 수사나 정책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잡을 것이고 우리 커뮤니티 성장과 성공을 옹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시안 단체에서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이 아태정의진흥협회 이곳은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 나타냈습니다. 이 협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고 또 유권자들을 억압에 맞서며 모든 형태의 증오, 차별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는 이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LA 지역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뭐라 그래요? LA LGBTQ 센터는요, 이러한 움직임을 성소수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삶과 유산을 기리는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킹 목사가 옹호했던 모든 것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우리의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 필수적인 생명을 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헌신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CPA 강신용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LA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어떤 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참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천재지변이 오면 꼭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또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네, 네. 참 축복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있어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그 IRS에서 보는 것이 있고 주정부에서 보는 게 있고 네, 네, 또 이제 우리 지역. 근데 결국은 이제 IRS라는 것은 연방 정부고 연방 정부는 이제 FEMA에서 재난 피해 지역을 지정해 주면 그렇죠. 그 지정에 따라서 많은 세금 해제가 다르죠.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을 얼마나 힘드냐, 자료가 어디 있는지 뭐 찾고 이런데 힘드니까 시간을 연장해 준다. 세금 보고 연장을 해준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불도 타고 막 이러니까 돈 내는 게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과태료, 벌금 좀 이게 받지 않도록 해준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정말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의 많은 클라이언트들한테 받은 전화 중에 하나는 전기가 나갔어요. 맞아요. 애플리케이션은 안 된대. 그렇겠죠. 근데 전기가 나가니까 이제 마켓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리가 식당 많죠.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분들은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많이 집어넣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기가 나가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험에 관계되는 문제하고 또 연결되겠죠. 네. 그렇겠네. 근데 만일에 보험에 커버 안 되잖아요. 커버 안 되면 그 손실 난 거를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손실 처리할 수도 있죠. 아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IRS에서 2025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 2024년에 일어난 것처럼 보고해도 좋아. 아, 네. 이제 이런 그런 옵션을 줬어요. 네. 근데 그것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참 대단히 중요한데 이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들이 듣는 부분이 대부분 해당될 겁니다. LA 카운티니까. LA 카운티는 주로. 그러면 그 화재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이제 LA 카운티라는 큰 범위로 보고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거긴 해당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오렌지 카운티에 살아도 LA 카운티에서 비즈니스를 했으면 손해는 본 거잖아, 그죠? 그렇죠. LA 카운티에서 하는 주민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한테는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금 보고를 10월 15일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LA 카운티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연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예. 내가 돈 낼 게 있는 사람들은 연장하는 게 좋죠. 근데 리펀을 받는 분들은 빨리 해야죠. 멀리 살아도.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연장을 하면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페널티가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거는 이제 담당 전문인들하고 아하.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나 봅니다. 네. 아니 그럼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클리어하고 싶은데 지금 산불은 예를 들어서 패시픽 팰리세이드 산타모니카 쪽에서 피해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튼 산불은 지금 뭐 파사디나 알타데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그렇죠. 많고. 근데 나는 지금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LA 카운티라고 그래 있으니까 그걸 어떤 지역, 허. 도시, 타운 요것만 가지고 자르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우리 세금 보고 할 때 보면 주정부에는 아. 어디 카운티에 사느냐 저걸 넣는 난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조금 발전됐죠. 아. 그러니까 우리 LA 카운티가 제너럴하게 굉장히 큰 카운티잖아요. 야, 그렇죠, 그렇죠. 1,000만 명이 산다 그럽니다. 인구가. 아, 저는 그 화진한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길 건너 사는 사람은 억울하지요. 그러면은 이 세금 보고 구제 혜택이 지금 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롤 텍스하고 세일즈 텍스와 관련해서 네. 뭐가 이제 페이롤 텍스도 LA 안에 사는 사람 중에 어허. 만일에 100만 불 이하의 판매에 해당되면 그럼 좀 뭐 1월 31일까지 10월, 11월, 12월을 1월 31일까지 fourth quarter 보고하는 거를 4월 30일까지 해도 좋다. 대신에 과태료나 레이 페널티는 안 물리겠다. 안 붙게 해주겠다.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LA에 있는 세일즈 텍스 쪽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보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지만 페이롤 텍스 우리 직원들을 1, 2, 3 보고를 4월 30일까지 한 것처럼 그것도 연장을 해서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직원들은 이제 또 W2도 줘야 되고 이번에 세금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1099 또 자영판한테 지불해 줘야 되고 이래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바쁜 게 1월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하는데 1억 6천 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W2 월급 받은 거 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인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이달 말까지 해주지만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세일즈 텍스 보고도 조금 연기가 가능하겠네요. 예, 저희는 괜찮지만 이제 돈 내놓으시는 분들이 그렇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한 분기가 네. 연장된 그런 개념이죠. LA 카운티에 한해서. 네. 자, 피마가 그 자연재해 지역을 이제 정하잖아요. 재난이 나거나 재해가 생기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근데 규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다르겠죠. 정도에 따라서. 근데 네. 이제 우리 자연재해라는 게 LA 같은 우리 지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예. 또 홍수 작년에 홍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어요. 맞습니다. 이제 불, 이 물은 물벼락을 만난 거는 LA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죠?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벼락도 맞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우리 지진 늘 공포 떨고 있죠. 이제 이래서 어떤 큰 지역이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피마에서 재난지혜를 주고 그다음에 SBA 론도 EIDL이다. 예.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싸게 이자도 내고 시간도 길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그 피마라는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그 4.29 폭동 때 맞아요. 한국 분들이 사실 비즈니스 그때만 해도 뭐 이게 30몇 년 전이니까 정말 이민 초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금 보고도 다 얼렁뚱땅했고 네. 그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리코스토어 하시는 분이 세금 보고 제대로 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4.29 폭동의 네. 산 정인으로 네. 방송을 하셨던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저도 이제 CPA 사무실 그때 열었어요. 네. 92년도에. 네. 근데 해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보험이 없어, 보험이. 그리고 세금 보고 조금 하니까 어디서 얼마를 벌었냐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 10만 불 벌었다 그러면 나는 믿지 3만 않아요. 불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보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약탈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손해 본 사람들, 간접 손해 본 사람들, 피마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죠.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 보고 양식을 세금 보고를 가져와라 그러는데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업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나섰고 또 CPA 단체가 나서고 한인회가 그렇죠. 나서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다 사정 설명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보고한 거 없다. 10,000불 벌었는데 1,000불 벌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냥 말로 와서 그때는- 그러면 너 그랬군요. 얼마 잊어먹었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해서 얼마가 탔습니다. 오케이 다 주더라고. 예, 그랬군요. 그때 정말 호랭이가 담배를 피웠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졌겠죠. 투명화됐어요. 그 이유는 컴퓨터 시대가 너무 우리 맞아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놀랬던 사이버 거는요. 보통 때는 정말 돈 많이 봤어요. 피마도. 그러면요, 네, 엄청.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코리안 커뮤니티가 그 캄튼 네. 같은데 서던 그 남가주의 좀 험한 지역에 그렇게 많이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놀란 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약탈을 별로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그만큼 주민들이 우리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때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피마는 이게 인종과 문제 연관이 있었던 거가 LA 폭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너그럽게 보상을 많이 해준 게 아닐까. 그때는 싶어요. 이제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예. 그분이 또 특별히 또 좀 저걸 내리기도 했었어요. 네, 많이 네. 봐주라는 식의 그러한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내가 알고 네, 있고 네. 그때만 해도 조금 이렇게 무슨 컴퓨터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덜 됐었죠. 그냥 가서 사정하고 그러면은 봐주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덕도 많이 받고. 네. 이번에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이 없었거나 네. 아니면 뭐 일부밖에 그 받지 못한 피해자가 네.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세금 보고는 참 어떻게 그건 아주 됩니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피해를 본 사람은 여러 가지에서 의식주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요. 또 이미 돈을 2024년에 벌었잖아요. 그렇죠. 벌은 돈을 2025년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어허.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중요한 것이 캐주얼티 로스예요. 왜냐하면 재난 피해잖아요. 근데 캐주얼티 로스에 보험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요.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또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들하고 정확히 의논하시고 특히 CPA들하고도 내가 이러한 손실을 2024년에 지금 소급해서 보고하시는 게 대단히 현명할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2024년에 네. 화재는 2025년에 2025년에 났지만 맞습니다. 네, 소급해서 네, 적용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세금 보고철이 벌써 오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2024년 세금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접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뭐 LA 카운티 사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10월 15일까지지만 일반 분들은 이제 개인은 4월 15일이고요. 4월 15일이죠. 이제 소위 뭐 패스트로 엔티티 뭐 이제 파트너십이라든지 LLC라든지 S컵은 이제 3월 15일이고요. 그냥 C컵 일반적인 우리 C컵은 4월 15일까지 하는데 세금은 미리미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효과가 더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점을 고려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네. 세금 환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환불 받으면 빨리빨리 좋아하죠. 요새 뭐 대부분이 e-파일링으로 하시죠? 그러면요. 네. 99%. 그럼 e-파일링 하면은 며칠 만에 나와요? 이 파일링이 IRS에서 늘 그래요. 21일, 3주 만에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3주 전에 보고를 했는데 늦게 나오는 분들은 요즘은 시스템이 IRS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과 우리가 보고한 기록을 매칭을 하는데 거기에 이슈가 생기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군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우리 납세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요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위로죠. 근데 그분은 세금을 낮추는 게 예.
비즈니스 활성화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관세를 올린다. 이건 고마운 일인데 네. 미국에 물건 팔아 미리 세일스 텍스를 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우리 저 세일스 텍스 미리 받았으니까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비즈니스 잘 되고 우리도 애들 잘 키우고 부자 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세금이 자 어떻게 이제 적용이 우리 되는지. 이제 1917년에 대통령 예. 일기할 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Tax Cuts and Jobs Act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것 중 하나가 법인세를 법인세 내렸어요. 네. 제일 낮은 게 15%였어요. 근데 그건 무조건 21%로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15% 내던 우리 소규모 법인들은 6% 더 낸 셈이지만 그렇죠. 대기업에 34% 내던 사람들은 13%가 줄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그때 마치 보너스 받은 것처럼 그렇겠죠. 굉장히 환호했죠. 근데 이번에도 법인세도 좀 내리고 개인 소득세도 좀 내릴 거라고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고요. 그 내리는 거는 올해 지금 세금 보고 2024년도에 대한 세금 보고부터 혜택이 되나요? 아니면은 2025년도부터 혜택이 되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내려줘서 우리는 2025년 그레이트 아메리카 트럼프 대통령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세금 세금 보고 할 보고할 때 때, 좀 네. 돈을 조금 좀 덜 내게 되지 그렇게 않을까. 되겠네요. 이런 네. 돈도 기대가 벌고 가는 덜 내고. 거죠. 네, 좋습니다. 더 벌고 덜 많이 내고. 벌자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신용 CPA 함께했습니다.